되게 몇 분만 보챌 수도 있지만 몇 시간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 뭐 조금 보채는 아이들도 있지만 악을 쓰고 우는 아이들도 있으니까요. 혹시 원인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알자 멤버 여러분. 오늘은 마녀 시간 그리고 마의 시간이라고도 불리는 위칭 아워에 대해서 자세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신생아 아기를 가지신 분들은 정말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녀 시간이라고 하면 무섭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끔찍하면. 그러니까요. 마녀의 시간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아기들은 이제 태어나서 한 2주 정도는 되게 순해요. 네. 그렇죠. 우리 애는 누워만 정말 순한 아이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보채냐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2주가 넘어가면서부터 보채는 일이 늘어나서 보통은 6주쯤에 극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마녀의 시간이라는 것은 아이가 극도로 까다로워지는 시간을 말하는데 보통은 늦은 오후에 찾아오죠. 네. 대개 오후 4시부터 시작해서 대략 뭐 11시 이 부분. 되게 몇 분만 보챌 수도 있지만 몇 시간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 뭐 조금 보채는 아이들도 있지만 악을 쓰고 우는 아이들도 있으니까요. 이 시간이 정말 초보 부모들은 얼마나 견디기 힘든 시간일까요? 그러니까요. 그럼 아기들이 이렇게 이유 없이 울거나 짜증내는 건 아닐 텐데 혹시 원인은 뭘까요? 상식적으로 우선 좀 접근을 해볼까요? 첫째는 아기가 견디기에 자극이 너무 심하다. 예를 들어서 빛이 너무 밝다, 네. 너무 시끄럽다, 또는 방문객이 있어가지고 졸리는데 충분히 잠들지 못했고 미처 잠들지 못했다. 이런 것도 이런 경우에 해당하겠죠. 특히 오후는 뭐 배우자 퇴근 시간, 뭐 큰아이 하원 시간 이래서 달래서 재워야 할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또 세 번째는 먹고 싶은 만큼 먹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보통 우리 6주쯤에 급성장기 얘기하잖아요. 네. 이때는 아이가 먹고 싶은 양이 좀 늘어나는데 모유수유 경우라면 엄마 전량이 아기가 원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적어가지고 더 수시로 아기가 찾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엄마가 그거를 잘 캐치하지 못하면 많이 보채겠죠. 마지막은 배앓이도 생각해야 돼요. 역류와 산통이 시작하는 때가 이때쯤일 수 있겠잖아요. 네. 어떤 경우든지 사실 말씀을 드리면서도 초보 부모들은 정말 얼마나 어렵고 당황스러울까 싶네요. 그 마크 웨이스블러스는 이 시간을 잠탱크가 비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좋은 그러니까, 표현이네요. 네, 잠으로 쓸 수 있는 이제 에너지들이 고갈되면서 이때 늦은 오후 시간이 되면서 아이들이 더 힘들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시기에 하필이면 배앓이가 겹칠 수 있는 시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간 초보 양육자분들도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배앓이를 좀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자주 개우고 또 울거나 먹이는 도중에 아이가 심하게 운다면 역류를 생각할 수 있겠죠. 네. 또 먹이는 것과는 별 상관이 없지만 특히 오후가 되면서 너무 심하게 운다 그러면 영아 산통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영아 산통을 판별할 때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모리스 위셀 박사가 제안한 판별 공식으로 별다른 신체적 문제가 없는 것이 분명한 아이가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3일, 연속 3주 이상 우는 경우 333. 이거를 영아산통, 뭐 영어로 콜릭이라고 판단하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이 333이 꼭 들어맞는다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뭐 어느 정도 이 카테고리로 생각을 해보면 콜릭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쉽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배앓이라든지 마의 시간, 마녀의 시간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제한될 수 있는 특급 솔루션은 없을까요? 우선은 아이들이 낮잠이 부족하지 않아야 해요. 원령이 높아지면서 낮잠 횟수나 시간이 점차적으로 이제 고정이 되는 경우들도 많지만 신생아들은 아직 수면과 각성 리듬이 정확하게 분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 달 미만이라면 깨어있는지 30분만 지났어도 피곤해할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1시간이 지나기 전에 잘 달래서 재워야 하는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달래기 기술도 사실은 상당히 좀 중요한 맞아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할머니랑 같이 아기를 보시는 양육자들은 희한하게도 할머니가 잘 달랠 때는 잘 자는데 제가 달래면 잘 못 자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분명히 아마 달래기 기술과 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열심히 연습해서 달래기 기술도 조금 습득을 해보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3, 4개월이 되었어도 아직도 저녁에 이런 마녀 시간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너무 자극이 심했거나 아니면 이미 자야 될 시간을 지났다는 신호라고 좀 캐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요. 네. 낮 동안에 지나친 자극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그럼요. 밤잠 들기 전에 좀 조명을 어둡게 하고 TV나 영상 매체를 되도록 안 틀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새 많은 부모님들께서 그냥 심심할 때마다 TV를 그냥 네. 틀어두고 계시는 맞아요. 경우가 정말 많아서 이런 것도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극들을 최대한 줄여봅니다. 또 TV에서는 빛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요. 블루라이트도 많이 나오고 또 한 수면 의식의 일환으로 아이들 연령이 좀 어린 아이들은 조용한 방으로 데리고 가서 수유를 하면서 아이를 조금 진정시켜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콜릭의 원인이라고 판단이 되면 양육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배가 불편하지 않게 해줘야 되겠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유 시에 중간 트림을 좀 시켜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 트림에서 공기를 좀 배출시켜주면 배가 좀 덜 빵빵해서 배가 좀 덜 아플 수 있겠잖아요. 네. 너무 심하게 울면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방 밖으로 조금 나가와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도 네네.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장내 가스를 마사지해주는 베이비 마사지 있잖아요. 네. 네. 원형으로 뭐 하트형으로 하는 베이비 마사지 그것도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이들은 불안하면 더 많이 보채겠잖아요. 네. 좀 싸주는 데서 안정감을 느끼는 음. 경우가 많으니까 속삭여 대용품 이런 것으로 아이가 편안함을 느낀다면 감싸주는 것도 좋고요. 또 콜릭이 있는 아이들이 백색 소음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네네. 아이가 좀 백색 소음을 틀어주면 안정을 취할 수 있기도 할 거고요. 또 아주 심하다면은 이제 그 전문의와 좀 상의를 해가지고 소화에 도움이 줄 수 있는 소화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분유 또는 공기가 적게 들어가는 젖병 이런 것으로 교체를 해볼 것도 생각해봐야겠습니다. 뭐 저희가 집중 수유, 뭐 보충 수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배불리 먹여 재워야 된다라는 것에 너무 집중하시다 보니까 초보 부모님들께서 자주 하시는 실수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배앓이가 있는 아이들의 경우 울음을 배고픔으로 혼돈해서 잦은 수유를 진행할 때 맞아요. 문제가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배앓이 중에 있는 아이들에게 잦은 수유는 오히려 소화기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잦은 수유는 좀 지양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네. 특히 밤잠 전에 집중 수유를 했는데 울음이 더 거세지고 자지러진다면 사실 이런 아이들에게는 집중 수유를 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은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렵죠? 아이가 어릴 때는 네. 그 아이의 상태를 잘 관찰해보고 판단해보는 게 제일 네.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저희 자료를 통해서 요새 저희 카페에도 마의 시간, 뭐 마녀 시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조금 더 어머님들께서 명확해지셨으면 좋겠고 원령이 어렸을 때는 배앓이랑 겹칠 수 있지만 사실 원령이 한 3, 4개월 지났는데 늦은 오후부터 아이가 너무 까칠해지는 느낌, 약간 까다로워지는 느낌이 들고 짜증을 많이 낸다면 잠이 부족했다라는 판단을 한 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이네요. 아이 원령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죠. 맞아요. 네. 육아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바라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꿀잠은 알잠.